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결정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오는 3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쳤습니다. 취임 25일 만입니다. 배 소장님,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빨리 또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이 갖춰진 거지. 이른바 상당수의 또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각계 전문가들도 있고 좀 파격적인 인사도 있고 유임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의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하더라도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지만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도 채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오는 3일 이뤄질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을 밝힌 셈인데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합의 인준은 어렵겠죠? 이미 단독 인준이 예정됐던 것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또 정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막으려면 그만한 대항 세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인준을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비대위 체제 출범이 유력합니다. 네. 새 비대위가 8월 전당대회까지이긴 한데 역할이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중대 역할이죠. 당을 어떻게 혁신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의 모습을 볼 때 어수선 또는 아수라장 이런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또는 지지층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수의 이 모습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혁신하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혁신해서 당의 이 지지율을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느냐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모습을 찾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지도 체제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배 소장님, 이 같은 논란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 당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3P다. 첫 번째 필라스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이념 정체성으로 해서 두 번째는 당의 어떤 정책적인 경쟁력, 이 여당, 거대 여당과 또 정부와 맞대응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피플. 이것이 통합이 되고 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친윤, 언제까지 탄핵의 강. 이건 경쟁력 발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3P,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빨리 갖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9.7%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구 경북에서 50% 넘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더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대통령의 행보도 있을 테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층이나 또 주부층의 호감을 사는 부분이거든요. 경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거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기든 국정 운영에는 균형된 견제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보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 높은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